기호 단순 노트 이번 시간에는 조건기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새로 준비를 했어요. 깔끔하게 잘 왔죠? 네. 자, 6장 조건기한인데요. 먼저 조건기한은 조건을 먼저 펼쳐 보이고 그 다음 이어서 기한 보실 텐데요. 조건은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의 문제, 그리고 종류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성취 전, 성취 후 이렇게 네 덩어리인데요. 예. 실제 강의를 해보면 현장에서 수험생들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 부분을 깔끔하게 아주 간결하게 줄이는 작업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 체결할 때 밑에다가 특약을 넣어요. 특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집어넣거든요. 그 특약을 우리는 계약서에다가 추가적으로 덧붙여 놔서 우리는 부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관이다. 덧붙였다. 그때 덧붙일 때 그 특약으로 덧붙이는 거에 이런 게 있어요. 덧붙일 때 보면 A, B 간의 계약을 할 때 가령 잔금은요.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을 언제 치르느냐? 이렇게 건축 허가가 날 때요. 허가가 나면 그때 잔금 지불한다라고 이렇게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A가 사망한 때요. A가 뭐하면 사망하면 내가 이 부동산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A가 허가가 나면 그때 잔금 지불하자. 이럴 때 이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건축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이 땅이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허가가 날지 안 날지가 이렇게요.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해요. 이러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하죠.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벤츠를 뽑아주지. 합격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죠.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조건부 법률행위. 반면에 내가 사망하면 아파트를 너한테 증여로 줄게.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 너한테 아파트 증여로 넘겨줄게. 증여한다고 그랬어요. 증여. 그런데 언제 주는 거냐? 내가 뭐 할 때? 사망할 때. 그럼 A가 죽는다는 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 거죠. 언젠가 죽게 돼 있죠.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 특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확실하면 뭐라고 그래요?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확실하면 조건부 법률행위 확실하면 뭐라고 그래요? 기한부 법률행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먼저 조건 1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라는 거. 불확실에다 별표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률행위 무슨 요건이냐?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 이게 왜 효력 발생 요건이냐면 조건은 왜 효력 발생 요건이냐면 여기 보실까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가령 계약이 2019년에 계약을 했다. 근데 이 계약이 효력이요. 효력 발생이 언제 되는 거냐? 효력 발생이 바로 이때요. 건축 허가가 나면. 건축 허가가 나야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은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기한도 똑같죠. 아파트를 내가 증여로 준다고 그랬어요. 넘겨준다. 언제 준다? 내가 사망할 때 내가 너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계약은 2019년에 된 거고 효력이 생기는 거. 효력이 생기는 건 언제 생기는 거죠? 사망할 때.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은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그리고 기한은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민법 총칙에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보면 조기 허가되리라고 우리가 암기했거든요. 그 조기가 뭐냐?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는 뭐예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조건은
불확실한 거고 기한은 확실한데 둘 다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계약은 이미 성립한 거예요. 2019년에 계약서 쓴 거죠. 써놓고 효력 발생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효력 발생이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했을 때. 이걸 조건 성취라고 그래요. 이건 기한 도래라고 그래요. 이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의 의의에 대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1번,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있고요. 조건을 못 붙이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은요. 계약은 이렇게 조건을 넣어도 돼요. 계약서에다가 조건 넣어요. 이렇게요. 토지 매매 계약할 때 건축허가 나면 잔금 지불한다. 이렇게 계약에다가는 조건을 넣어도 됩니다. 쌍방 합의하에 조건을 넣는 거죠. 근데 계약이 아니라 어디에는요? 단독행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계약 취소하든가 해제하든가 아니면 상계는 퉁치는 거거든요. 퉁치는 거. 이런 것들은 단독행위죠. 이런 단독행위는 얘 마음대로 조건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어디에는 붙일 수 있다? 계약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엔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함부로 조건을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얘한테 유리하고 얘한테 불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붙일 수 없다다. 그런데 누가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여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조건을 뭐 할 수 없는 거?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바로 단독행위고요. 해제하고 뭐가 있어요? 상계가 있어요. 해제, 상계, 취소 이런 것들은 단독행위고 조건 붙여요? 못 붙여요. 붙일 수 없어요. 단 상대방이 뭐하면? 동의하면. 그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죠. 상대방이 뭐하면? 동의하면 조건 붙여도 돼요. 단독행위도. 해제 같은 단독행위요. 해제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조건을 붙여도 된다는 거죠. 이 해제에다가 단독행위에다가. 조건을 언제? 어느 전제하에? 상대방 동의하에. 오케이. 이거 기억하실게요. 해제는 단독행위고요. 원래는 조건 붙이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런 전제하에 상대방 동의하에 붙여도 된다. 해제만 그래요? 취소도 그렇고요. 상계도 그렇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이 부분 하나 테마로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건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종류. 자, 첫 번째.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의 종류에 첫 번째는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두 번째는 해제 조건. 자, 이 부분 먼저 뚫어보죠. 제일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두 번째는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세 번째는 불법 조건. 조건이 세 가지 중이에요. 세 가지 중에 시험에 하나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1번, 2번, 3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둘이 계약을 할 때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특약을 넣어요. 특약상 해가지고. 그 특약이 바로 조건이나 기한인데 그 특약에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A하고 B하고 계약할 때 네가 합격하면 시험에 뭐하면 합격하면 내가 뭘 줄게? 장학금 200만 원 줄게. 합격하면 장학금 얼마 줄게? 200만 원 줄게. 200만 원. 이게 조건이죠. 조건. 그럼 이쪽은 A 줄 사람, 이쪽은 돈 받을 사람. 가령 A라는 회사에서 수험생한테 합격하면 장학금 200만 원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조건. 그러면 200만 원이 돈이 언제 생기죠? 합격이라는 조건. 이 조건이 뭐 할 때요? 성취가 될 때. 조건이 뭐 할 때? 성취가 돼야 200만 원이 생기죠.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조건이 뭐하면? 성취되면,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기는 거야. 성취가 되면 뭐 하는 거? 효력이 생기는 거. 이를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왜 정지라는 말이 왜 붙여놓냐?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거꾸로요. 성취되기 전이면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효력이 안 생긴다. 정지돼 있어. 그래서 정지돼 있어.
뭐 하기 전에는? 성취되기 전에는.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안 생기고 정지, 멈춰 있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효력은 언제 생겨요? 성취됐을 때. 그래서 정지 조건은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합니다? 생깁니다. 돈이 생겨. 200만 원. 200만 원이 생기죠? 플러스요. 플러스. 플러스로 정리하시면 돼요. 돈이 생겨.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 사줄게. 아파트가 생겨. 플러스. 건축 허가가 나면 10억 줄게. 돈이 생기죠. 거꾸로요. 뭐 하기 전이면? 성취되기 전이면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니까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 정지 조건은 이게 성취되면 유효가 돼요. 성취되기 전에는 무효. 효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됐죠? 반대로요. 해제 조건 만나라고. 해제 조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A, B 간에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걸로요? 줬던 거를 돌려주기로 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 시험에 뭐 하면? 불합격하면 돌려주기로 하는 거. 계약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어떻게 돼요? 합격하면 돈이 생기죠. 거꾸로. 해제 조건은 거꾸로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가 되면요.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겼죠. 근데 이거는 효력을 잃어요. 효력을 잃게 돼요. 효력을 뭐 하는 거죠? 잃게 됩니다. 잃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니까 여긴 유효였죠. 여기 효력을 잃으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무효가 되는 거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을 잃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런 거죠. A, B 간에 계약할 때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 여기 10억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넣기를 어떻게 넣냐면 건축 허가가 6개월 안에 안 나면 6개월 안에 건축 허가가 나면 안 나면 건축 허가 안 나면 건축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허가 나면 안 나면이죠. 안 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로 하는 거야.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건축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을 뭘로? 무효로 하는 거. 정지 조건은 유효로, 해제 조건은 무효로. 오케이.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라는 이걸로 구별하십니다.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을 잃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 마이너스로.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로 정리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해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빠가 아이한테 중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내기를 거는 거죠. 이번 기말고사 시험에 1등급을 받으면 핸드폰을 최고 좋은 걸로 사줄게. 1등급 받으면 핸드폰 사줄게. 핸드폰 생기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죠. 똑같은 걸 해제 조건으로 바꿔볼까요? 해제 조건으로. 1등급 못 받으면 어떻게 못 받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는 거야. 1등급 못 받으면 계약 없는 걸로 하는 거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오케이. 자, 두 번째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 보실게요. 1번에 정지 조건 해결됐어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 거예요. 요거 기억 꼭 해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게 나와 있죠.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A가 러닝머신을 B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로. 쇼핑몰에서 매수자가 저 러닝머신을 산 거죠. 살 때 보니까 가격이 꽤 하네 저게. 그래서 할부로 샀죠. 할부. 그래서 이 러닝머신을 할부로 샀어. 할부 매매라고 그래. 할부 매매. 몇 개월 할부요? 이거 6개월 할부로. 6개월 할부로 내가 샀어.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배달을 해주죠. 배달을. 이때 둘 사이에 이 매매는 6개월 할부거든요. 6개월 할부로 샀던 이 매매를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할부 매매는 할부 대금을요. 할부 대금이 만약에 이게 총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을 뭐 하기 전이면 완납 전이면 완납 전이다. 할부금 다 넣기 전이다. 얘가 할부금 다 넣기 전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쇼핑몰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거죠. A에게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다? 유보돼 있다. 유보돼 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A 거야 이거. 뭐 하기 전에? 완납 전에는. 너 할부금 다 넣었어. 아직 안 넣었어. 2달밖에 안 넣었어. 그러면 A 거야. 매도인 거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 보류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할부금 뭐 하면? 완납하면 매수인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B가 어떻게 해요? 즉시 취득해 소유권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는 할부 매매는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할부금 뭐 하기 전? 완납 전과 완납했을 때로 분리가 된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차지할 때는 언제다? 할부금 뭐 할 때? 완납해야 B가 소유권을 차지하죠. 바로 할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둘이 거래했다 이 뜻이다. 완납하면 네 거야, 네 거. 완납 전에는 네 거 아니지, A 거지. 그래서 할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여기 별표. 정지 조건으로 B가 샀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요, 이거를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할부금 완납을 해제 조건으로 거래한 거다. 그럼 틀린 거야. 해제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 정지 조건부 매매다. 해제 조건 아니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완납해야 유효가 되죠. 효력이 생기죠. 바로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뜻. 자, 요 판례 하나 꼭 기억하실게요. 이어서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 보실게요. 기성 조건, 이 기성할 때 기는 뭐죠? 이미 기자, 성은요? 이룰 수 없자.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이미 이루어졌다. 가령 A하고 B하고요. 오랜만에 만났죠. 근데 A가 중개사 공부를 해보니까 중개사 공부가 어렵잖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남들 쉽다고 그랬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 이거죠. 예,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계속 상승하니까. 근데 우연히 만난 이 친구한테 야, 너 내가 중개사 공부하는데 너 이거 한번 시험 볼래? 그랬더니 B가 웃는 거죠. 빼시시 웃는 거죠. 그래서 A가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B한테 야, 네가 이거 자격증 따면 내가 뭐 할게? 200만 원 술 살게. 뭐 하면? 자격증 따면 얼마 술 살게? 200만 원 술 살게 그런 거야. 그때 얘가 더 웃는 거죠. 배시시요. 왜냐하면 얘가 웃은 이유가 뭐였어요? 3년 전에 이미 땄어요. 자, 그럼 볼게요. A가 B한테 걸은 조건은 뭐죠? 자격증 따는 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 따기만 하면 얼마를요? 200만 원을 너한테 줄게 그런 거죠. 200만 원을. 그럼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2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따면 생기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따면 돈이 생겨.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라는 거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가 불확실해야 돼. 합격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해야 돼요. 이래야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딴 거죠. 이미 땄으니 조건이 어떻게 된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조건을 뭐라고 그래요? 기성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이게 왜 정지 조건이에요? 따면 돈이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죠.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걸 묻는 거예요. 기성 조건 이미 뭐한 거? 이루어진 거. 플러스라고 하시면 돼요. 기성 조건 플러스. 왜요? 이미 이루어진 조건. 이건 조건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생기는 거죠. 생기니까 뭐예요? 플러스죠. 돈이 생겨. 효력이 생겨. 플러스. 그러면 기성 조건도 플러스, 정지 조건도 플러스니까 곱하기 하면 돼요. 플러스하고 곱하기 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된다. 유효야. 왜요? 이미 이루어졌잖아.
따면 200 준다며. 그럼 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왜요? 이미 땄는데, 내가 이미 땄는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유효가 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조건 있으나 마나. 조건 없는 걸로 봐요. 조건 없는 거. 조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왜요? 야, 이거 이미 따버렸는데 뭐 조건 있으나 마나지. 있으나 마나한 조건을 뭐라고 그래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 뭐라면 정지 조건이면 유효. 오케이. 그럼 여기다 붙여볼까요? 기성 조건이 그럼 뭐랑 만나면? 해제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뭐랑 만나면? 해제 조건이랑 한번 붙어볼까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돈이 생기는 거고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 거죠. 무효로 되는 거죠. 기성 조건이 뭐하고요? 해제 조건과 결합되면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네요. 여하는 플러스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곱하기 하면 되죠. 플러스 기성 조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법률행위는 무효. 시험 문제 정답. 28회 시험 정답.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 오케이. 30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유효. 오케이. 이 정도로 아주 간결하게 나와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기성 조건하고 이 정지 조건하고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건 그냥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곱하기만 한번 때리면 돼요.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머리 글자 따면 이거 뭐 기정 뭐 이렇게 머리 글자 따기 시작하면 머리 깨집니다. 머리 글자 따지 마시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시면 간단해요. 이번에는 불능 조건을 한번 풀어볼게요. 불능 조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무슨 조건? 불능 조건이라고 그래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50억을 줄게. 해가 뭐하면 서쪽에서 뜨면. 이를 무슨 조건? 불능 조건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해가 어디서 뜨면? 서쪽에서 뜨면. 서쪽에서 뭐하면? 뜨면 얼마 줄게? 50억 줄게. 50억. 뜨나요? 안 뜨나 이게? 안 뜨죠. 서쪽에서는. 이거 뜨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떴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서쪽에서 뜨는 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능 조건이에요. 불능이야. 그럼 돈 줘야 돼요? 안 줘. 왜? 무효야. 무효. 안 뜨잖아. 불능 조건이 뭐랑요? 정지 조건하고 연결이 된 거지 이게.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자, 볼까요? 불능.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럼 불능이니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죠. 플러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이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무효지, 무효.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유효. 근데 불능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결합하면 불능은 마이너스, 정지는 플러스. 그대로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가 돼요? 무효, 마이너스. 오케이. 그럼 시험은 뭐가 잘 나오느냐? 이 다음이 제일 잘 나와요. 불능 조건이 뭐하고요? 해제 조건하고 결합이 되면. 불능 조건이 뭐하고요? 해제 조건하고 결합이 돼볼까요? 결합해볼까요? 결합 플러스 마이너스만 우리는 때리면 돼. 불능 조건 마이너스.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기성 조건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둘이 곱하기 하면 뭐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기 하면 플러스, 유효. 오케이. 시험에는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유효로 됩니다. 별표.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책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3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도 플러스. 법률행위는 플러스 유효. 유효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조건 없는 거.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건 없는 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왜? 이미 이루어졌잖아. 네 번째. 불능 조건이 뭐하고요? 해제 조건이면. 불능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곱하기 하면 플러스. 유효. 오케이. 네 번째 됐죠? 마지막. 불법 조건 보실 차례.
불법 조건은 뭐냐면 계약에 불법이 들어있는 거죠. 계약서에다 이렇게 계약서 쓰면서 여기다 특약을 넣었어. 특약을 여기 특약사항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특약사항에 어떤 특약이 마약 밀수해주면 내가 10억 줄게. 마약을 뭐 해주는 거예요? 밀수해주면 마약 밀수해주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반사회적이죠. 그게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 또는 반사회적인 조건. 마약 밀수에 오면 내가 50억을 줄게. 50억을. 이게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불법을 닳고 있어서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런 조건이 들어있어요. 계약서 안에. 근데 얼마 주기로 했어요? 이거 이루어지면 50억을 준다. 그럼 계약은 50억 주는 게 계약 내용인데 이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이럴 때는 계약도 무효고 이 조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조건이 왜 무효가 돼요? 계약서의 일부잖아. 그래서 계약도 무효. 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도 무효로 되고 나아가서 뭐까지요? 조건도. 이 조건도 뭐라고 그래요? 반사회적인 조건. 이것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만 무효로 처리하는 건 안 돼요. 조건도 무효일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계약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뭐라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느냐? 책 보실까요?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조건을 뭐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가 없고 별표. 있다고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까지요? 법률행위도 무효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느냐? 조건도 꽝. 거기다 쓰셔요. 조건도 꽝, 뭐도 꽝? 법률행위도 꽝. 간단하죠. 야,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그 계약서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 조건이 불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 둘 다 꽝이야. 둘 다 꽝. 끝. 됐습니다. 조건의 종류에 관한 논의 이렇게 마칩니다.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기성 조건이냐, 불능 조건이냐, 그리고 불법 조건이냐. 세 가지 조건. 이 중에 하나 지문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 이어서 조건 성취 전의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성취 전의 문제. 합격하면 내가 얼마 줄게? 200만 원 아니야. 너한테 벤츠를 사주지 내가. 벤츠 사줄게. 벤츠 사준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아빠가 B한테. 합격해야 벤츠가 생기나요?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지 조건이네요. 합격이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다. 합격하면 벤츠가 생기죠. 생기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벤츠를 줄 사람은 A, 가져갈 사람은 B.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현장 강의에서 질문 받은 거 볼까요? 회사 팀장님이 이 회사는 어디냐면 외국계 자동차 회사야. 딜러야. 이분 딜러께서 이 팀장님이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면 차를 외제차 몇 대를 팔면 월급을 2배 준다고 그랬어요. 2배 준다. 보너스로. 몇 대 이상 팔면 2배 준다. 몇 대 이상 팔면이죠. 몇 대 이상 차를 팔면 몇 배 준다고? 2배 준다. 팔면 돈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이게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죠. 팔면 돈이 생겨. 2배가 생겨. 정지 조건. 팔기 전에는 안 생겨. 그럼 이분이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팔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겠죠. 오케이. 그래서 팔았어. 요구하는 조건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뭐를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랬죠. 돈 달라고. 2배 달라고. 이때 AB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A는 돈을 뭐 할 사람? 줄 의무자고요. 여기는 돈을 받을 사람,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죠. 이익이 생기고 이쪽은 돈을 줘야 되니까 불이익이 생겨 돈을 줄 사람. 그죠? 이때 조건이 뭐하기 전에도 성취되기 전에도 조건이 뭐하기 전 성취되기 전에 이 두 사람 간에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그래. 이게 조건 성취 전의 법률행위. 성취되면 그러면 조건이 뭐하고 나면 성취되면 간단하죠? 성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팔았으니까 돈 줘야죠. 합격했죠? 벤츠 줘야죠. 성취되면 효력 생기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조건 뭐하기 전하고 성취 전과 뭐한 후, 성취 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핵심을 팍 깰 수 있어요. 성취하면 어떻게 돼요? 벤츠 생기고 돈이 생기죠. 효력이 생겨, 효력이. 언제 생겨? 언제? 성취한 때부터. 조건 성취한 이 순간부터. 조건이 뭐한 순간? 성취한 순간. 조건을 뭐한 순간? 성취한 순간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건 성취한 때라고 그래요. 성취한 때.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뭐하기 전이면 성취 전이면 어떠냐? 여기가 아주 특별하게 우리 민법이 규율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조건부 권리도 1번.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 뭐하기 전에도 성취하기 전의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조건 성취 전의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조건부 권리라고 그래요. 조건부 권리.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대요? 처분도 되고 상속도 되고 담보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다. 아니 조건을 성취해야 생기는데 성취 전에 뭐가 생기냐고. 성취 전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이렇게. 자 볼까요? A하고 B하고요. 이쪽에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아파트를 하나 증여로 준 거예요. 아파트를 증여로 줬어요. 딸이 딱 하나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결혼하니까 이 사위한테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줬죠. 증여로. 근데 어르신께서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하면 이 딸도 고집 있고 외동딸인데다가 그래서 잘못하면 싸우면 이혼할까봐 아버님이 여기다가 조건을 걸은 거죠. 뭐라고요? 이혼하면 돌려줘. 이혼하면 뭐 하기로? 준 거 돌려주기로. 이혼하면 증여를 뭘로? 없는 걸로요. 증여는 무효로 하자. 증여는 뭐를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이거죠. 효력 잃는다. 무효로 하자 이거죠. 무효로 하자. 이게 효력을 잃는다가 뭐죠? 무효로 처리하자 이거죠. 뭐 하면? 이혼하면을 뭘로요? 조건을 붙인 거네. 증여로 주는데 조건을 붙인 거지. 무슨 조건을? 효력이 생겨요? 효력을 잃어요? 효력을 잃으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죠. 그리고 준 거 안 준 거예요? 주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를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로 주는 겁니다. 증여로 주고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권은 이렇게 이전되어 있어요. 이전되어 있고 뭐하면? 이혼하면 돌려달라는 거지. 예. 법을 공부해서 이걸 넣은 거야. 그냥 줘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 사위가? 등기 넘어오면 다음날 이혼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헤어지면 되지. 이거 다른 거죠. 그래 이 조건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상황은. 그죠? 조건을 넣었어요. 이혼하면 돌려달라. 그리고 일단 준 거예요. 줬으니까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사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돼 있어요. 등기 돼 있는 거야. 등기 넘어왔죠? 넘어와 있는데 뭐 하면 뺏기는 거야? 이혼하면 뺏기는 거야. 돌려주는 거야. 이때 그럼 사위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하는 거 돼야 안 돼? 되죠. 처분되네. 처분돼요. 되죠. 담보 제공돼요.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담보 대출 돼야 안 돼요? 되죠. 담보 제공도 됩니다. 얘가 죽으면 여기 아들이 있죠. 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상속도 됩니다. 상속도. 다 되죠. 바로 조건부 권리요.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 담보, 상속이 다 된다는 거. 별 3개. 아주 시험 잘 나와요. 다음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어서 별 2개요. 별 2개. 이를 신의치구 위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의치구 위반. 자 볼까요?
자, 아까 합격하면 이쪽에도 얼마 주기로요? 200만 원 주기로 했다. 합격하면 200만 원 주기로. 그 밑에 사례는 뭐였죠? 차를 만약에 10대 팔면 10대를 팔면 보너스를 몇 배 주기로, 월급을 몇 배 주기로? 2배 준다. 2배 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럼 딜러하고 이쪽에 팀장님하고 이제 분쟁이 생기고 뭐냐면 이쪽에다 팔았다는 거죠. 팔았는데 이쪽은 안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요.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죠. 이때 조건 뭐하기 전? 조건 성취하기 전에 여기서 신의칙 위반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신의칙 위반. 신의를 저버렸다 이거죠. 신의를 저버렸다. 얘가 합격했어. 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다 장학금을 줘야죠. 200만 원 줘야죠. 200만 원. 합격했어요. 돈 주세요. 왜요? 합격했으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판명 나기를 이 합격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요. 조건을 이루긴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루었느냐 보니까 컨닝해서 합격했더라. 신의칙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한 거죠. 뭐에 위반해서? 신의칙에 위반해서. 신의칙에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편은 어떻게 이거를 뒤집어. 성취한 거를 뒤집어. 얘가 돈 가져갔죠. 200만 원 가져간 거. 가져간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려달라고 그러지. 왜? 너 임마 성취하긴 했는데 이 성취가 정당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반해서 성취한 거야. 컨닝해서.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성취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불성취를 주장해 상대방이. 불성취한 거로. 네가 성취한 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어서 불성취한 걸로 이쪽에서 상대방이 치고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볼까요? 2항입니다. 2항.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해 조건을 성취한 때는 상대방은 조건에 뭐를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불성취의 별표. 성취를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 뭘로 바뀌어요? 불성취로. 여기 별표.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익을 받을 놈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면 얘는 뒤집어서 불성취로. 거꾸로 이제 거꾸로요. 거꾸로 볼까요? 이게 2번이고요. 3번은 이번에는 이쪽에다 보니까 얘가 합격할 것 같아. 얘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지. 모의고사 보면 거의 올백점이야. 합격은 거의 100% 같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A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이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붙겠네. 그래서 A가 술수를 썼죠. 어떤 술수를? 이틀 전에 가가지고 수면제를 타가지고 시험장에 못 가게 만들었어요. 수면제 먹여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에 못 갔어. 수면제를 먹여도 시험장에 못 갔어. 그럼 얘는 조건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못 이뤘죠. 뭐 때문에? A가 돈 줄 사람이 방해를 했죠. 뭐를 방해했을까요? 조건의 성취가 되는 거를요. 조건의 성취를 뭐해서? 방해시켰죠. 방해를 한 거지. 얘가 조건 성취하는 걸 A가 방해한 거죠. 그래서 얘가 조건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 시험장에 못 갔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 방해가 없었더라면, 수면제를 먹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건 뭐 했으리라고? 성취했으리라고 주장한다. 조건의 성취를. 조건의 뭐를요? 성취를 주장한다고. 이쪽에서 성취한 걸로. 방해 안 했어. 그럼 내가 조건 이뤘지. 그럼 뭐예요? 돈 달라고. 그럼 조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뭐 할 시점? 성취되었을 시점. 이때 시험 볼 때. 이때 조건은 이루어진 거다.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그래요. 4만 가볼까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이익이 아니라 뭐를요? 불이익을 받을 자가. 돈 줄 사람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에다 써도 돼요? 수면제 타서. 조건의 성취를 뭐한 때?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조건의 뭐를?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3번까지 됐죠. 이어서 조건 성취 4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성취 전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담보 제공도 되고 처분도 됩니다. 담보 제공이나 처분 되죠. 그리고 조건 성취를 누군가가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하면
신의칙으로 뭐하면 방해를 했어.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조건 불성취로 성취로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조건 성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언제?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그때 조건이 이루어진 걸로 취급한다. 두 가지 기억할게요. 요거 조건 성취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의칙에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뭐 하면? 방해를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성취를 주장한다는 거. 두 개. 다음 조건 성취 후. 자, 이 부분은 입증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합격하면 얼마를요?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장학금. 그럼 이쪽은 돈을 줘야 되니까 권리자, 의무자. 이쪽은 돈을 차지하니까 권리자죠. 권리자. 돈을 차지할 사람, 권리자. 이익을 받을 사람. 이쪽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네. 불이익. 돈 줘야 되니까. 이게 아까 자동차 딜러 얘기에서는 이쪽이 뭐였죠? 이게 합격이 아니라 뭐죠? 차를 10대 팔면 2배를 받을 사람. 여기는 돈을 줄 사람. 의무자, 여기는 돈을 받을 사람, 권리자. 이렇게 되겠죠? 이때 효력은 언제 생겨요? 효력은 조건이 성취했을 때. 이 계약은 이 합격이라는 조건이죠. 합격이라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성취된 때. 이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 이때부터 효력이. 합격하면 장학금 주고 10대 팔면 2배 주고 10대 팔면을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 뭐 할 때? 성취할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부 법률에 효력이 언제 생겨요? 조건 성취했을 때. 볼까요? 2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입증 책임이고요. 2번 먼저 볼게요. 효력 발생 시기 특약이 없는 한 조건이 뭐 한 때? 성취한 때다. 조건 성취한 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으면 소급표 특약이 있으면 성취한 때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한 때. 법률행위 성립이라는 걸 뭐죠? 계약서 쓴 때부터다. 그래서 조건은 특약이 없다. 아무런 특약이 없으면 뭐 할 때부터요?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취한 때가 아니라 언제로요? 계약서 쓴 때로요. 계약일로요. 계약일로 소급하게 할 수 있어. 소급하게. 그건 뭐예요? 소급표 특약이 있을 때. 소급표 특약이 있으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일로 소급해서 생기는 거예요. 소급해서. 그럼 이런 특약이 없으면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다. 여기 별표. 아주 잘 나오죠. 조건은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생기나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인가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 아니죠. 계약서 쓴 법률행위 성립일이 아니라 뭐한 날? 조건이 이루어진 때.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입증 문제로 가도 입증 문제를 이제 뚫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권리자는 돈 받을 사람은 아까 딜러는 뭐를 입증해야 돼요? 돈을 받으려면 10대 팔았어. 10대 팔았어.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라는 뭐를 해요? 조건 성취 사실. 권리자 즉 이익을 취득할 사람. 이익을 취득할 이 권리자는 이분을 권리자라고 해도 될 거고요. 이익을 받을 사람은 뭐를 입증해야 돼요? 조건 성취했다는 거. 조건 뭐 했다는 거? 성취 사실. 조건을 뭐 했다는 거? 성취했어. 내가 드디어 차 10대 팔았어. 요거지. 10대 팔았다는 거. 요거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입증하면. 누가? 권리자가. 이익을 받을 사람이 권리자 둘 중에 하나 똑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럼 뭐라고 그러게? 이쪽에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을 사람, 돈을 줄 사람, 의무자. 뭘 입증해야 될까요? 돈 주세요. 보너스 2배 주세요. 보너스 2배. 이쪽에서 딜러가 그랬죠. 그랬더니 팀장이 뭐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고. 정지 조건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김 과장, 정지 조건이 있잖아 여기에. 뭐가 있다고? 정지 조건이 있다고. 이걸 누가 입증해요? 의무자가 입증해야 돼. 정지 조건이 있어. 이 부분이 시험 탁해. 조건 성취로 이 이익을 받을 사람은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걸 입증한다? 아니죠.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걸 아니라 뭐를요? 조건 성취 사실.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바꿔볼까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걸 입증한다. 오케이, 맞죠.
이게 입증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이 딜러가 저한테 질문한 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차 10대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뭘 달라고요? 보너스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팀장이 뭐라는 거예요? 조건 있잖아 임마. 조건 있잖아 김 과장. 김 과장 조건 있어. 조건 있어. 무슨 조건 있어? 정지 조건 있잖아. 10대 팔면. 그랬더니 내가 10대 팔았잖아요. 10대 팔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쪽에 팀장님이 뭐라는 거예요? 10대는 무슨 10대야 이 사람아. 20대라고 그랬지 내가. 20대가 조건인 거예요? 10대가 조건인 거예요? 아니면 50대가 조건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이거지. 이게 어떤 조건이냐. 어떤 조건이냐. 어떤 조건이냐. 그건 누가 입증해요? 그걸 뭐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자기는 30대래. 얘는 30대래. A가 하는 말은 A는 30대라고 그러고요. B는 뭐라는 거야? B는 김 과장은 무슨 소리야 팀장님. 나한테 10대 팔면 2배 준다며 10대. B는 뭐라고요? 10대라고. 그럼 이게 10대가 조건인 거예요? 30대가 조건인 거예요? 그거를 뭐 할 사람? 주장할 사람. 어떤 조건이냐 인지를 뭐 할 사람? 주장할 사람. 주장할 사람 이걸 입증하라고. 10대야? 그럼 네가 입증해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해봐. 이게 조건인 걸 입증해봐.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10대인지 30대인지 어떤 조건이냐를 뭐 할 사람? 주장하는 자가 10대인지를 20대인지 30대인지를 입증해내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 어떤 조건이냐는 B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뭐 할 사람?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를 법정에서 입증해라. 오케이. 그 입증 책임에서 세 가지가 나눠지는 거야. 이익을 받을 자는 뭐가 있다는 거? 조건 성취했다는 거를. 불이익을 받을 사람은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거. 어떤 조건이냐는 누가 입증해요? 주장하는 자가. 오케이. 별표 세 가지. 1, 2, 3. 세 가지가 시험에 타겟이죠. 셋 중에 하나를 딱 골라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줄 긋고 끝내겠습니다. 조건. 입증 책임. 조건 성취 사실은 누가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 취득하는 자는 누구? 이익을 받을 자. 두 번째.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는 거. 붙어있다.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건 누가요? 불이익을 받을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투는 자. 불이익을 받을 자. 오케이. 세 번째. 법률임이 어떤 조건이 딸려있느냐. 그건 누가 주장하는 자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조건 마무리됐습니다. 조건은 의의를 빼버리면 조건은 종류에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 다음에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불법 조건 이 조건 세 가지를 때리고요. 두 번째, 성취 전에 담보 내지 처분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의 취급한 문제. 그럼 조건 성취되면 두 가지죠. 효력 발생은 언제 돼요? 성취한 때. 그리고 입증 문제 이 세 가지를 부셔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건 마치도록 합니다.